수천 년간 피라미드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악마가 깨어났듯이 숨죽이고 있던 돈의 힘, 이거를 건드린 거라는 거죠. 누르면 누를수록 더더욱 힘이 커져버린 거죠. 돈과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가 어떤 형태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폭등할까? 폭락할까? 조정을 받을까? 자, 그런데 시장을 예측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세상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자,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폭등하고 있고 가상화폐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 저금리여서 돈이 많이 풀렸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죠. 자, 그런데 이런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잠자고 있던 돈의 힘을 깨운 겁니다. 마치 수천 년간 피라미드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악마가 깨어나듯이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주인인 사회에서 그동안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돈의 힘, 이거를 건드린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세상,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형적인 자본주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돈의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 나라라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리고 전체 국가의 GDP, 전체 국가의 경제가 한두 회사에 몰려있는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돈의 힘, 돈의 위력이 더 센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돈의 힘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유교적인 사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자제해왔죠. 돈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서로 간에 돈에 대한 이야기,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재산을 누가 아는 것도 되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가진 사람이나 돈 가진 기업을 적폐로 몰아가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돈 가진 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돈을 금기시하다 보니까 돈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통제해 왔지만, 그래서 돈의 힘이 눌려져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잘 됐건 잘못됐건, 맞건 틀렸건, 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 모든 일들이 상자 속에 가둬놨던 돈의 힘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 돈을 건드리면 안 됐는데 거기다 칼을 댄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잘 자고 있을 텐데 그 돈의 힘을 누리려고 돈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의 힘에다가 칼을 댄 것입니다. 칼을 드는 순간 수년간 잠자고 있던 돈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나를 찔러?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러면서 돈의 위력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돈의 위력이 커지니까 정부가 이걸 보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돈을 더 눌렀고 더 찔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의 힘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더더욱 힘이 커져버린 거죠. 돈과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힘센 놈이 이깁니다. 힘센 놈이. 과거에는 법의 힘이 더 셌습니다. 국민들이 돈에 대해 무지했고 돈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힘이 더 셌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5천만 모든 국민이 돈의 힘을 알아버렸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버렸다는 거죠.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돈의 힘이 세졌습니다. 결국 이제는 법이 돈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돈의 힘을 알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아, 이제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공평하게 살만한 세상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대통령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사태, LH 사태, 각종 장관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 이런 모든 일들이 그게 잘했건 잘못했건 사실이건 오해건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돈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도 논쟁한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둘 다 돈이 있는 것이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돈이 있는 것이 대학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다 알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모든 국민이 돈의 힘을 알아버렸고 돈의 힘을 더더욱 맹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돈의 힘이 깨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강하게 쓴다 한들 법으로 돈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알아버렸다는 것.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결국 돈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25번 학습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정부가 만들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세상, 공평한 세상,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의 힘을 계속 눌러가지고는 오히려 더 부작용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씁니다. 자, 그런데 항생제를 쓰면 당장은 세균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몸이 아파서 계속 쓰면 쓸수록 내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항생제를 써도 이제 듣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항생제를 쓰면서 좋은 균까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더 약해지는 상황이 되어가는 거죠.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결국 나쁜 균을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암세포가 작을 때는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고 나면 이제는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돈의 힘이 강한 세상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옳든 그르든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법으로 정책으로 돈의 힘을 막는 것은 결국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칼 포퍼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제도, 정책, 숫자만 연구해서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 정책을 연구할 때 숫자만 연구하지 말고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을 같이 연구해야 그래야 진짜 현실적인 제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방송 보신 분들 다 배우자가 있을 텐데 배우자한테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배우자가 감동하고 좋아할까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상황 봐가면서 얘기해야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화가 엄청나게 났는데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사랑이 개뿔이 사랑해! 집어쳐!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랑해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숫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돈의 힘이 커져 있는, 온 국민이 돈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꾸 돈을 누리려는 정책은 결국 더 부작용을 갖고 오실 것이고 그런 정책을 쓰면 쓸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더욱 상승할 뿐이라는 겁니다. 돈과 법이 싸우면 돈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돈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고 중요한 건 법을 만드는 그들조차 돈의 힘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조금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돈의 힘을 누르지 않고 돈에게 물꼬를 틔워주는 것입니다. 그 돈의 힘이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폭발력, 이거를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 힘을 부동산에 두지 말고 그 힘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터주는 거죠. 그 방법은 부동산 시장의 돈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려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성장하고 화랑해진다 그래서 자꾸 주식시장까지 규제해버리려고 한다면 결국은 돈은 갈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더 폭발할 뿐이라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세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으로 돈이 넘어오면 주식시장은 기업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오면 기업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은 일반적인 서민들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로만 투자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줄 수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사실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눈치를 보는 자금들이 많이 있죠. 주식은 도박이야, 주식하면 실패해, 그리고 국가도 주식에서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지 마시고 부동산은 규제를 하되 주식시장을 열어주고 주식시장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한다면 이 자금들이 금융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 자금이 투자시장, 주식시장으로 넘어온다면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시죠?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종목 이름 4글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동산 정책 관련 제안을 하나 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지 우리 현재 청와대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고민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여러분께 한번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